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녹내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준 교수라고 합니다. 녹내장은 어떤 병인가요? 녹내장이라는 병은 눈 안에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는 병을 녹내장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최근에는 근데 안압이 정상일지라도 시신경이 점점 망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안압 이외에 어떠한 원인에서건 시신경의 손상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시야가 좁아지는 그 병을 통칭해서 녹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대개의 경우에는 녹내장은 말기가 될 때까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셔서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간혹 안압이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급성 녹내장이라는 종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면서 눈에 통증이 온다던가 매식매식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아픈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의 위험 요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려진 인자로는 눈의 압력을 의미하는 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요즘에는 고도 근시, 가족 중에 녹내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던가 당뇨나 혈압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그 녹내장의 위험 인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각막이라고 검은 동자의 두께가 정상인보다 너무 얇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녹내장의 위험 인자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안압이 정상 범위여도 녹내장이 생기나요? 동양인의 경우, 특히 우리 한국인과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녹내장 환자분들 중에 80% 이상이 안압이 정상인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녹내장을 진단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압을 측정해보면 정상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치로 정해진 안압상으로는 정상일지라도 개개인에 따라서 그 안압을 얼마나 본인께서 버틸 수 있는지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치로 잰 안압 자체는 정상 범위에 있는 녹내장이 많지만 그것이 본인의 시신경에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지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한국에는 더 많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도 안압을 낮춰야 하나요? 왜 안압이 정상인데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현재 녹내장 치료의 모든 대부분은 안압을 낮추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약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모든 치료가 안압 하강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안압이 정상인 정상 안압 녹내장에서도 유일하게 검증된 치료는 그 안압을 더 낮게 낮추는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정상이어도 그 안압이 본인의 눈에는 높은 안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안압보다 더 낮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눈을 빵빵하게 누르고 있던 압력을 조금 낮추게 되면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좀 좋아진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눈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해주는 목적으로 안압을 낮추는 게 현재로서는 검증된 치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젊은 분들도 녹내장이 많이 생기나요? 젊은 연령의 환자분들 중에서도 점점 고도 근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장비의 발달로 녹내장의 조기 진단이 점점 더 용이해지다 보니 젊은 근시 환자에서 녹내장이 빨리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녹내장이 노인들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요새는 20대에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녹내장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그걸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인자라고 말씀드렸던 안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 녹내장 클리닉에서는 이런 세극등 현미경에 붙어 있는 정밀 안압계를 통해서 골드만 안압계라는 안압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내장은 시신경이 점점 망가지는 병이기 때문에 시신경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손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시신경을 촬영하는 많은 영상법들이 있습니다. 시신경을 찍는 안저 촬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눈의 단층 촬영을 하는 건데요. OCT라는 장비를 통해서 눈 안에 시신경이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신경이 망가지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의 시야가 좁아져 있는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야 검사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각막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얇냐에 따라서 안압 측정 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막의 두께를 재는 검사도 있고요. OCT 안지오그래피라고 해서 OCT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눈으로 가는 혈류가 괜찮은지를 보는 OCT 안지오라는 검사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주로 눈에 점한 안약을 넣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통해서 안압을 낮추는 치료들을 시행을 하고, 약을 여러 개 넣어도 녹내장이 진행하거나 안압이 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을 못 쓰시는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급하게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통해 가지고 안압을 마찬가지로 떨어뜨려주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약물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 레이저 치료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빨리 발견해서 많이 진행하지 않았을 때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고 적절히 관리를 하시면 요즘에는 실명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많이 진행된 경우에 오셨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안 좋은 종류의 녹내장도 있거든요. 약을 아무리 써도 안압이 안 떨어진다거나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녹내장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실명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안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옵션으로 수술을 할지 뭐 다른 레이저를 할지를 결정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실명으로 가는 확률은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는 잘 되는 수술인지 결과는 어떤가요? 수술의 목적이 안압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녹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압이 기존의 안압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수술을 해놨던 자리에서 다시 안압이 오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 직후에는 안압이 너무 이렇게 낮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수술을 진행하시고 난 뒤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압 정상화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도록 꾸준한 경과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